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까지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으면 본인의 운명과 민주당의 운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보고. 일단 이재명 의원 얘기부터 하면 이재명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이고 또 온갖 의혹의 당사자인데 이분이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나서셨어요. 근데 아니 본인부터 잘 챙겨야 되실 것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이 민주당을 쇄신할 수 있을까? 탈바꿈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자산이라기보다는 부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0.7% 차이로 대선에서 아깝게 졌다. 그러니까 이분을 빼면 이분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뭐 선거도 치르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텐데요. 아마 이재명 의원 주변에서는 2012년, 2011년 대선을 모델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나섰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나왔는데 양쪽이 총결집을 해서 양쪽 다 승리를 확신하고 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아깝게 졌죠.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쪽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문재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 가지고는 다음 선거도 어렵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때 정의당도 안 나왔고 양측이 정면 승부를 했는데 문재인한테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다는 게 있어서 했는데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가 나면서 문재인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버티다 보면 윤석열 정부가 헛발질을 할 거다. 그때 분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대표주자로서 서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당도 구할 이 생각을 할 텐데 자동빵으로 먹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문재인 그 당시 후보와 이재명 지금 의원 사이의 큰 차이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별로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뭐 저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게 쭉 있고 사실은 지금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 의원이 정치를 그만두시게 됐다. 그럼 민주당이 망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할 텐데 지금 부담이 되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담이 됐을 때는 아래쪽에서 치고 나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대로는 어렵다. 이 사법 리스크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97세대라는 분들이 당대표 출마 선언도 하고 그러는데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못해요. 뭐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민주당이 팬덤 정치 고쳐야 된다든지 그게 논란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지도나 높이려 나온 게 아닌가. 무슨 뭐 혁신을 하겠다 뭘 하겠다 말씀들은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 의원과 큰 차이가 없고 정면으로 각을 못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걸 깨겠다. 이 뭔가 창조를 하려면 창조적인 파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파괴는 없군요. 이게 가만히 이분들도 아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의원을 날려줄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괜히 나서서 지지층과 갈등을 빚으면 남 좋은 일만 한다. 조용히 있자. 그러니까 이게 활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보신주의네요. 근데 작년에 보면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당원들이 일으킨 거고 선택을 통해서. 근데 민주당은 그런 선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이제 그 당대표 후보가 대구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당선되리라고 예상한 사람 별로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주요 후보들이 아유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송하다 막 이런 메시지를 낼 때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수층에서는 이준석의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전국 선거를 계속 지고 있는 마당에 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 네. 그 길을 제시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그걸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만 6건이라고 그래 사건이. 네. 참 대선 주자 중에 6건 사건 수사받는 사람 이제 처음 봤는데 네. 근데 어쨌든 대장동 개발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 네. 백현동 사건은 결재 서류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 FC는 지금 뭐 이것도 또한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 FC의 사주였고 네. 대표였고 그다음에 법화는 이미 불법이 다 드러난 거고 예. 이 많은 걸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대체로 1년이고 2년이고 좀 물러나 그렇죠. 있다가 네. 성찰하는 네. 시간도 갖고 네. 적당한 시기에 이 컴백을 하게 되는데 네. 이재명 의원은 지금 뛰어내리면 자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거 때도 네. 이거 지면은 저 끌려갑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얘기했죠.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으면 아, 그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 사법 저 문제로 검찰이나 수사할 때 야당 탄압이다. 아, 그렇죠. 이 얘기로 그러니까 정치 야당하고 보복이고. 민주당 그러니까 네. 본인의 운명과 민주당의 운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묶어서. 거죠. 그럼 아하.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좀 뜻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호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게 같이 묶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히 대단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보고 아하하.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 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대장동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이게 있어야 그 지지자들도 그걸 밀고 나갈 수가 네. 있는데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하고 윤석열이다. 국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사람들이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안 되네. 주장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 백현동은 또 누구 거고 그렇죠. 성남 FC는 또 누구 탓입니까 도대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진짜로 이 민주당 내에서 자정하고 혁신하는 움직임이 생겨야 되는데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대표가 한번 얘기했지만 586들 물러나면 김남국, 김용민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유. 정말 지지층에 영합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선으로 다 공천으로 준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586이 물러나면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586보다 더 못해요. 이 사람들이 잡으면 더 망하죠. 네.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뭐 당대표가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도 그게 뭐 방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네. 막겠어요. 네. 결정적인 그렇죠. 증거가 나오는데. 네. 근데 명분은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네. 차기 네. 유력한 대선 주자기 때문에 이렇게 네. 두들겨 맞는 것이다. 아. 내 잘못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게 남 탓하기 위한 구도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안타깝습니다. 모든 총탄은 민주당이 다 맞아야 다 돼요. 맞아야 되는 그럼 거죠. 민주당이 그냥 한 명 한 명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본인만 살겠다? 글쎄요, 참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어제 뭐 공천 학살 없을 것이다 말은 했지만 네. 학살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 친문들도 불안하겠죠, 지금. 네. 2년 후에 총선 공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 자기들을 그 지지해온 철험회 같은 분 아까 말한 예. 그분들 최광욱이니 뭐 이런 김남국이니 이런 사람들 다 살려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친문들 중에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비판해온 사람들은 또 죽이려고 그러겠죠 말이. 근데 그러면 이게 당이 온전해질까 좀 걱정이 돼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천 학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냥 공천은 주면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면 그 팬덤 정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당원들도 늘릴 것이고 뭐 개딸이니 해서 지지층들도 유입을 할 것이고 네. 그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공천 학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공천 줘도 되는 겁니다. 잘 말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이재명 의원을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비난을 하면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출마 불가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쇼잉으로 끝내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모르죠. 뭐 속사정은 제가 모르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두 길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온다 그래서 당대표를 당선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뭐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가 저 지도부하고 의논해서 젊은 사람 나오게 해주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선실 뜨듯이 다 죽여놓고 나서. 근데 어차피 안 되니까. 그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뭐 실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이제 추대를 해서 시킨 건데 그분을 출마도 못하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미 시기가 됐는데. 그럴 거면은 애초에 안 했어야지. 그렇죠. 참. 근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이 소위 97세대들이 자기들이 뭉쳐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의연대가 과연 구축이 될 거냐 아니냐. 이 반의연대가 구축이 되려면 친문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반의연대 한 명의 후보를 밀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가깝지 않고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쓰신 분들도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이재명이 이기지 않겠냐 어대명 아니냐 그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이미 자포자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반의 전선이 형성돼서 정말로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려면 승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승산이 없을 바에는 정치인들은 계속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서 막 진짜 필사적으로 했다가 찍히면 어떻게 하냐. 적당히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한 몇 분이 97세대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밀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대표 주자로 세우는 건데 그냥 나와서 나도 지지율도 인지도도 올리고 좀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역동성과 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다음 대선까지 생각하면 뭐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의 구조 자체가 지지층이나 또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나 도대체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97세대들도 지금 출마하면서 내는 그 출마의 변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 그 의원이랄까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철험의 문제 있는 행태라든가 여기에 대한 게 별로 없거든요. 눈치 보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 많던 친문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 다 친문이라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친문을 보기가 힘들어요. 낮에는 친문 같은데 밤 되면 다 이재명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고 그렇게 된 거죠. 네.